반갑습니다. 청코원입니다. 현 DRX 감독 김대호 감독이 또 한 번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도 판결 내리지 않은 심에게 소드 폭행 혐의 사건을 근거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김대호 감독에게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은 아직 법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수나 감독이 무리를 일으킬 경우 구단 자체에서 가벼운 징계나 휴식기를 부여하고 법적 판결이 나온 후 협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성급한 징계 부여가 그전에 큰 이슈였던 그리핀 김대호 감독 사건과 연관되어 e스포츠계의 김대호 쫓아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징계에 대한 김대호 감독의 입장입니다. 전 지금 좀 말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려진 징계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전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진짜 정말 억울하고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좀 억울한 수준을 이제 넘어선 것 같고요. 누가 가해자인지부터 포커싱을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피고인 입장으로 법정에 올라서야 하는지 그거부터가 저는 지금 멘탈이 좀 많이 나가는데, 추가적으로 시맥 소드의 폭행 사건과 관련된 김대호 감독의 주장입니다. 정확한 팩트는 2월 9일 그날 현장에서 제 피드백을 폭력으로 느낀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심지어 소드 본인조차도 그 당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못해서 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더 신경 쓰고 미안했지, 내가 어깨를 잡고 흔든 것이 이거 폭력 아닌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죠?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벌벌 떨게 만들 정도의 폭행자라고 하고 있죠. 정신병원 다니고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약은 내가 먹고 싶긴 한데 저 약에 별로 의존 안 하는 타입이라. 일단 그러니까 요지가 그거죠. 어깨를 잡고 흔든 것 그리고 의자를 쾅 친 것, 그 두 가지로 5개월 자격 정지예요. 지금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게 피고인의 저죠, 심핵 감독의 사이코패스적인 인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아무렇지 않게도 왜곡한다. 인격 장애라고 불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관계로 왜곡한 채 그걸 진실하다 믿고 타인에게 이를 강요하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하면 고성을 지르거나 사람을 폭행하는 등 사람을 아주 짓밟아 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맥 감독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제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지 저는 굉장히 자신 있고 굉장히 떳떳하고 비열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어깨를 잡고 흔든 게 전부예요. 더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루머는 퍼뜨리지 마세요. 툭툭 쳤다던가 전혀 없고요. 일단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 그 당시 폭력을 느낀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폭력을 느꼈다면은 그리핀의 그 당시 1위, 2위, 1위, 2위 하는 무식한 성적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 롤 그 팀 게임이라는 게 애초에 제가 피드백이랍시고 제공을 하는데 그걸 폭행당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시달리는데 온전히 롤에 집중해서 좋은 기량을 내서 1, 2등을 한다? 아니, 애초에 피드백이 인게임과 현 메타 파악 및 다음 경기 준비를 위한 정보 전달인데요. 그걸 폭력으로 느끼고 있으면 과연 정상적으로 성적을 낼 수 있을, 아니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자체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쪽에서 주장한 들은 전부 다 모순 덩어리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팩트는 그때 현장에는 심지어 최성원 선수조차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부진으로 팀에게 피해를 입혀서 미안해하고 있는 선수와 그 방향성에 맞게 누구 한 명이 좀 부진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강하게 피드백하고 끌어올려는 감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는 12월 29일에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고 그 당시 현장을 왜곡해서 악의를 다 가지고 피드백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어깨를 잡고 흔들렸는데 난 그걸 폭력으로 느꼈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그걸 이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상대 측에서 주장한 거는 2월 9일 이후로 이제 고소하기 직전까지 그 10개월 동안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이제 팀에게 피해를 입히기 싫어서 연기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9월 5일 결승이 시작하기 전에 일단 9월 1일에 제가 이제 그 당시 대표랑 좀 큰 트러블이 있었고 스크림 관련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넌 이번 결승이 끝나면 준비해라. 결승이 끝나고 그 즉시 그날 밤에 해고 통보를 받고 5일 정도 씨름을 하다가 그 당시 대표의 힘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리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잘리면서 제가 한 생각이 있어요. 너무 아까웠고 여기 지금까지 팀 합 맞춰놓고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나는 손해가 크고 너무 억울하지만 선수들은 롤드컵 그때 저는 항상 제 팀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좀 놀라지 않게 이제 해고가 공식 발표가 될 거니까 좀 알아두라 하면서 그때 한 명 한 명 전부 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 전화했던 것 중에 당연히 최성훈 선수도 있었죠. 그때 9월 5일 날 통화한 거. 9월 5일이네요. 최성훈 선수랑 저는 제가 나가기 직전까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지금 현재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성훈 측 입장이 사실이라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 최대한 저는 노출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년 9월 5일 제가 잘렸을 때 선수들한테 놀라지 않게 근데 내가 없더라도 좀 경기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휴가 중인 선수들에게 전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최성훈 네, 감독님. 뭐해? 저 뭐 하겠냐? 대체 뭐해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대체 뭐 하고 있어 지금? 왜요? 그냥 뭐해? 진짜 놀고 있는데? 그냥 전화했어. 잘 지내? 지금 휴가 잘 보내고 네. 있어? 네, 쉴 땐 탁 쉬어야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이제 뭐 할 예정이야? 지금 PC방인데? PC방? 네, 친구들이랑? 네. 게임 중이야? 네, 근데 게임할 게 없어요. 롤이 갓게임인가 싶기도 하고. 소은아. 롤토체스 정도? 잘 보내고 있구만. 네. 답이 네, 형, 지금 심부름 중이죠? 내가 딱 봤을 때 체크하라고 명령 떨어진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좀 예리하지 않은데? 네, 저 이미 단장님한테 압박 한 번 들어왔어. 네, 아니야. 예리함이 무뎌졌는데, 그 아니라, 네. 나쁘지 네. 뭐, 게임 시작한 거 아니지, 아직? 네. 소은아, 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네. 그거다. 너, 네. 되게, 진짜 고생했다. 그래요? 저는 뭐 아니, 딱히- 지금 뭘 딱히야. 그냥, 전부 다, 싹 다 2년 동안. 고생했고, 네. 형 멘탈 괜찮죠? 이제 사적으로 말하는 건데, 네. 넌 충분해. 내가 말했잖아. 충분해. 뭐래도 진짜 뭐래도 충분해. 뭐 누릴 자격이. 그러니까 형 근데 무서워요. 갑자기 형이 그 말하니까. 네. 뭔 일이에요? 형 협박받고 계시죠 옆에서 지금. 은아 네. 고생했고 네. 형도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불살을 났으면 좋겠네. 네. 너 잘렸고 네. 뭘 내가 장난이고 내가 잘렸고 아 진짜요? 부러치지 마세요. 형 어쨌든 연발이네. 하여튼 형 지금 심심하시구나. 아 진짜. 형 할 게임 없죠. 어쩐지 방송 담기시더니.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좀 진짜 진지하게 말하면 네. 뭐 잘렸어 나는. 형 진짜요? 근데 이제 롤드컵인데요? 형 돌아왔을 때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아니야 그렇게 돼서 네. 근데 난 이제 형 뭐예요 지금? 형 방송 켜셔야죠 그러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여보세요? 지금 형, 방송 중이야.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아니야 장난이고. 형 이러면은 진지한 얘기. 그죠. 그 사진이 잘 안 실려있거든? 근데, 네. 지금 방송 중에 했더니, 갑자기 너무 입이 끈적거렸어. 지금 방송 중이라 잘렸다는 뭘까? 레전드 그냥. 팀한 대학이 막 갑자기 이런 컨텐츠가 떠올랐어. 근데, 네. 항상 장난 안 치고 예약을 하면, 네. 원래 결승 전부터 날 계속 자르려고는 했어, 대표님이. 네, 형 압박당하셨다 그래서 저 얘기. 맞네. 너한테는 했구나. 근데 네, 이제 그 뒤로는 20분에 더 파일이 있는데, 근데 저 분위기를 좀 일부러 가볍게 하려고 했던 거는 있고요. 이제 불과 이 뒤로 2달 뒤 최성원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하죠. 그 롤드컵에서. 거기서 제가 나는
이 정도로 사태 파악 안 하고 난 충분히 내 사정을 전부 다 전달했는데 이렇게까지 거기서 난 더 이상 배려를 해줄 수가 없다. 그 아마 방송에서 말했을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배려를 못하겠다. 그때 이제 언론이나 대중들이 선수를 굉장히 공격하게 됐죠. 공정위원회에서 가서 느꼈던 거는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그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으니까 틀린 판단이든 맞는 판단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조직이라고 느꼈어요. 마치 거의 신처럼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 공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가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여 가해를 하고 있는지, 누가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저는 계속 일관되게 1년 동안 제가 말했던 것에서 번복되는 거 단 하나 없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도 진짜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명시적 동의도 계속 구했어요. 혹시라도 나한테 뭐 아침 조회마다 힘든 거 있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라서 그걸 말 못할 만한 구조도 아니었고요. 제 힘이 너무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고 이 부당하게 흘러가는 커다란 시스템을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방송 켰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조규남이 날 해고하고 그에 난 부당한 해고라고 반박하고 폭로하는 과정에서 조규남이 가게 됐었죠. 그 당시 그 사람과 김동우가 애들한테 우리 별일 없을 거야, 저거 리플리 증후군이다, 시맥감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다, 카나비가 시맥을 속였고 시맥도 거짓말 중이다 라고 애들을 삼고 선동하고 감는 과정 속에서 시맥 감독이랑 3년 동안 뭐 없었니? 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사실 왜곡을 하여 그렇게 긁어 찾아낸 2월 9일 어깨 잡고 흔든 걸로 지금 폭력한 거, 이 사건의 본질,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부터 포커싱 새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징계해주고 재조사해주세요.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전부입니다.